네, 혹시 전체 화면으로 이제 잘 보이실까요? 네, 화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중국 플라스틱 화장품 용기 규제 현황과 우수 사례에 대해서 좀 안내 드릴 리치24시 코리아 손성민이고요. 그러면 바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이제 플라스틱 산업 동향을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고 친환경 용기에 대한 규제 현황, 그다음에 이제 그 기업들 현지 시장 사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3개국 관련해 가지고 그 자료를 다루실 텐데 그 외에 저희가 조금 조사한 이제 다른 국가 규제 현황들이 살짝 있어서 그 부분은 이제 맛배기로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중국 플라스틱 산업 동향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세계 최대 플라스틱 생산이고, 그리고 소비국입니다. 그래서 플라스틱도 수입을 제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자생거래 같은 경우도 많이 발달을 해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최근에 음식 배달 이런 쪽이 성장을 하면서 중국도 뭐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플라스틱 그 환경 오염이 굉장히 많이 유발되고 있다.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도 플라스틱 이제 환경 오염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이 이제 주범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회용 플라스틱 뭐 비닐봉지부터 포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는 비닐백 생산, 판매, 사용 금지 이제 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20년도 여전히 이제 플라스틱 제품 폐기량이 굉장히 많고 플라스틱 금지에도 이제 소비량 같은 경우는 크게 줄어들진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계속 여기 보시면은 어쨌든 그 사용 규모가 살짝 감소하는가 싶었는데 2020년도 코로나 이때를 또 계기로 해서 워낙 뭐 배달도 많았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굉장히 급속도로 또 증가하면서 사용량이나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제 이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됐는데, 분해 불가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가 됐습니다. 2021년도부터. 그래서 이제 바이오 분해 플라스틱 으로 이제 바꿔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최근에 뭐 종이로 만든 이제 플라스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어쨌든 그 플라스틱 금지령과 함께 환경보호세라는 것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쓰게 되면은 그 벌금을 물리는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이제 그 세금 징수 방식이 이 기업이랑 이제 사업장, 그 다음에 기타 생산업자 이렇게 세금 부담 주체가 옮겨져 가지고 법 집행 강도가 굉장히 법 집행 강도는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근데 실제로 어, 이 벌금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데에 따르는 그 경제적 이득보다 크지가 않기 때문에 실제 저감 효과는 상당히 좀 미미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플라스틱 제품 생산량 속도는 이제 그 폐플라스틱 회수량의 증가 속도보다 높아가지고 회수율이 굉장히 좀 떨어진다. 뭐 아시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죠. 또 특히나 또 워낙 큰 그 국가고 또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회수율이 상당히 이런 부분 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체 그 벌금, 그 다음에 이제 대체 원가, 이걸 비교했을 때 오히려 이제 환경세가 좀, 예, 대체 원가가 환경세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큰 폭으로 높아서 그 크게 이 환경보호세 같은 경우는 어, 의미가 없다. 현재.
시장에서는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화장품 내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 이거는 이제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포장재에 대한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 내용물 안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마이크로 비즈 이거는 이제 넣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을 넣어서 뭐 스크럽제나 이런 제품들을 많이 판매를 하고 생산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만들지 마라 이렇게 돼서 지금은 어, 생산도 금지됐고 2022년도 말까지는 그러니까 작년 말까지 해서 기존 재고 판매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판매도 생산도 다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 플라스틱 포장재 시장 동향을 보면은 뭐 당연한 말씀이지만 저탄소 친환경 포장 산업에 대한 그 포장 시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활용 플라스틱이나 분해 가능 생분해성 플라스틱 포장 기술 도입을 장려하는 이제 저탄소 친환경 플라스틱 물 제재에 대한 재료에 대한 이제 그 수요가 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전통적인 이제 포장재는 주로 이제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틸렌, 폴리엄화 비닐, PVC, 에틸렌 초산 비닐 공중합체 EVA라고 불리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아시는 폴리에틸렌 그 테레프탈레이트, 페트 그리고 이제 뭐 비분해성 재료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대체를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뭐 정부도 산업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 이런 그 재활용 가능한 이제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 생산 기술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그 이번에 그 중국 화장품법 개정을 하면서 이 내용물과 이, 뭐, 만약에 이제 친환경 그 포장재를 썼다, 뭐, 쓰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안정성, 그리고 안전성에 대한 뭐 자료를 구비해서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제 의무화하면서 뭐, 뭐, 항상 있어 왔습니다만은 그런 뭐 기술 유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도 함께 지금 있을 수 있다. 특히 이제 수입 제품에 대해서는. 그래서 중국에서는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제적인 측면을 따져봤을 때는 지금까지는 굉장히 뭐 어쨌든 정부는 그쪽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보이지만 산업계에서 그 부분을 얼마나 이제 좀 투자하고 집중적으로 키우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은 물음표인 상황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규제 장벽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런 기술들이나 자료들이나 정보들을 좀 습득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좀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그 계속 플라스틱 포장 산업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상산업연구원 데이터에 따르면은 이제 뭐 2021년 8천만 톤에서 이제 계속 이제 이 8천만 톤 플라스틱 그 금액으로는 4,555억 위안인데 계속 매년 확대되고 있다. 2023년 올해에는 5천억 위안이 이제 넘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한 말씀이 원료 시장도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일회용 쇼핑백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그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은 아직 일회용 쇼핑백이 대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식기, 그 다음에 택배 포장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일회용 식기 같은 경우는 이거를 봤을 때 뭐 쇼핑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런 품목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쇼핑백에 대한 그 비닐에 대한 금지를 명확하게 하고 두고 있고, 일회용 식기, 그러니까 식품 이제 접촉물질 관련해서도 명확하게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약간 반강제로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쭉 말씀드리겠지만, 화장품에 굉장히 그 특정적으로 그 적용되고 있는 포장재 관련 규제가 중국은 아직은 이렇게 뭐 명확하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향후에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환경부 쪽에서 그 용기 배출이나 뭐 재활용 관련해 가지고 많은 이제 규제들을 지금 도입하고 있지만, 이게 화장품에 특정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규정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전반적인 플라스틱 사용 규제의 그 어젠다 안에 세부적으로 화장품을 포함시킬 것이냐, 아니면 말 것이냐, 혹은 화장품 산업의 좀 특정적인 부분으로 조금 수정해서 적용시킬 것이냐에 대한 그런 차원의 그 논의가 있을 것으로 계속 생각이 되고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화장품에 스페시픽한 그런 규정은 이제 중국은 크게는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양지를 해주시고, 다시 이제 대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 정부나 뭐 다른 이제 산업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일반적인 플라스틱 뭐 재활용과 관련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동향을 계속 살펴보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플라스틱 쇼핑백은 아예 금지를 딱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2021년도부터는 특히나 이제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그 공문 하달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생분해성 필름으로 확 그 산업이 변화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중국의 이제 중장기적 목표는 이런 뭐 택배, 포장재, 비닐, 뭐, 마찬가지입니다. 뭐, 화장품을 포함해서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생분해성 대체 제품 개발을 강화하고 플라스틱 재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잘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데, 나오는데 2020년도에 2025년까지 전국 이제 플라스틱 오염 관리 메커니즘 이라 그래서 시스템을 이제 체계를 구축을 한다.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EPR이죠. EPR을 이때 이제 2025년에 전국 단위로 도입을 하겠다. 그래서 각 지역, 뭐 성별, 그다음에 부처, 기업 책임 명시를 딱딱딱 해서 지역, 뭐 각 지역 정부는 뭘 한다. 부처는 뭐 어떤 뭐 관리 감독을 한다. 예를 들어서 기업은 뭐 이거를 어떻게 뭐 회수를 한다. 뭐 이런 책임들을 명시를 해가지고 생산, 유통, 플라스틱, 이제 플라스틱의 생산, 유통, 소비, 재활용, 폐기까지 이르는 이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그 오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뒤에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플라스틱 쇼핑백 생산 제한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렀죠. 10년이 일단 넘었기 때문에, 15년 이렇게 됐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미 어느 정도는 그 대체가 되고 있는 상황임을 아까 이제 보셨고요. 예, 70%가 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어쨌든 비닐봉지 등 쇼핑백 이런 거를 만드는데 씁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플라스틱 오염 관리 방안 이거를 이제 2020년도에 오픈을 했는데 발표를 했는데 2025년도에 여기 보시면은 EPR 시스템을 정식으로 도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도별로 플라스틱 비닐봉지, 그 다음에 폴리에틸렌 필름, 농업용 필름,
그다음에 이제 플라스틱 식기, 그다음에 플라스틱 면봉 이런 이제 품목들을 두고 언제부터 얘네들은 판매 금지나 생산 금지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이슈가 이런 발표가 계속 있어 왔고요. 혹시 이제 화장품도 여기에 포함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폐플라스틱은 이미 이제 수입 전면 금지를 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예전에 이제 폐지나 폐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을 중국으로 많이 수출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전면 금지가 되면서 어, 우리나라도 영향이 어느 정도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세부적으로 품목에 따라서 발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에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일회성 품목에 따라서 우선 시행 지역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시행 기간들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뭐 1성부터 2성, 3선 도시까지 이렇게 쭉 따라서 이제 차, 차차 이제 시행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뭐, 요식업에서 관광지 식당에서 뭐 이런 부분들도 다 좀 세부적으로 좀 나눠 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플라스틱 식기 같은 경우도 일단은 1차적으로 30% 감축을 하겠다. 2025년 말까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숙박업소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용품이 제공이 이제 금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해외 이제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국 외에 이제 해외 출장을 가보면은 플라스틱 일회용 칫솔이 뭐 나무로 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를 사용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뭐 버렸을 때 당연히 이제 그 부분 재활용을 하고 아니면은 이제 그게 그 어, 분해가 되는 부분이 조금 더 플라스틱보다는 좀 유리해서 그렇게 아마 재료를 바꾼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중국도 어쨌든 이 부분이 계속 어, 세부적으로 통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혹시 화장품이나 이런 품목들이 포함이 될지 향후에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뭐 택배 플라스틱 포장재 같은 경우도 2023년에는 이제 뭐 비닐 테이프, 일회용 부직포 포장재 이런 것들을 다 금지시키겠다. 2026년부터는 이제 모든 택배 업체에서 다 사용 금지시키겠다. 그래서 보통 보시면 이제 일성 도시 정도 큰 이제 주요 성시부터 일단 시작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또 뭐 의료기기 용도로 사용되는 일회용 플라스틱이나 뭐 우유나 음료팩과 관련한 플라스틱 빨대 이런 부분들은 또 유해 품목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조금 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제 친환경용지 규제 각 지역별로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근데 뭐 이 내용들을 저희가 다 가져갈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일단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품목별로, 그다음에 지역별로, 뭐 도시별로 이렇게 다 이제 플라스틱 규제 현황들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또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화장품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뭐 세트 제품이나 이런 품목 포장, 1차 포장을 해가지고 제품이 어쨌든 나가니까 이런 부분들이 혹시 중국 규정, 특히 이제 과대포장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국도 있어요. 그래서 과대포장 뭐 금지를 해놨는데 이런 부분과도 또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 봐야 한다. 그리고 내부에 들어가는 뭐 일회용 플라스틱, 뭐 만약에 스파츌라다, 뭐 아니면 세트 상품의 안에 들어가는 세트 형태를 갖추는 플라스틱 재질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뭐
고체 폐기물 환경오염 예방 퇴치법이라 그래가지고 뭐 생산할 경우 벌금 얼마, 판매할 경우, 운반 저장할 경우에도 벌금이 있습니다. 사용이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이난 경제 특구에 해당하는 내용이긴 한데 이런 부분들이 또 향후에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예. 특히 이제 비닐봉지 접착 테이프, 뭐 완충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플라스틱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조금 내려가도록 하고요. 이제 택배 포장 관련하긴 한데 어쨌든 이 부분 과대 포장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의무 기준 준수에 대한 얘기를 발표를 했었고요, 중국에서. 그래서 뭐 의약품이나 이런 부분들도 포장 규격을 최적화해야 된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전자상거래 업체들도 감독 및 지도를 강화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뭐 물류 포장이 두 겹을 초과하지 않고 2차 포장을 하지 말고 뭐 완충제를 줄여야 된다. 이런 부분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녹색 포장이다. 뭐 이렇게 친환경 포장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것도 일부 이제 지방 정부에 따라 가지고 조금 이제 뭐 목표나 적용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그 좀 유사하게 그래도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식품 플라스틱 용기 관련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사실은 화장품법은 아니고 식품안전법이나 식품안전국가표준 관련해서 식품 접촉물질, 혹은 식품 접촉 플라스틱과 관련한 이제 기준이나 시험법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환경보호 기준에 부합하느냐, 폐수랑 이제 폐기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국가 표준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Food Contact Material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식품 이제 접촉 물질과 관련한 이제 그 표준 그 체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이 식품 접촉 물질에 어, 들어가는 이제 플라스틱이나 이제 페이퍼나 이런 부분에 대한 유해 물질 부분을 사용을 하느냐, 어떤 물질들을 사용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첨가제나 플라스틱을 사용해 가지고 사용을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식품 플라스틱 용기 들어가는 원료 물질에 대한 필수 요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조금 다릅니다. 왜냐면 화장품은 녹말이나 뭐 녹말 같은 거를 쓰면은 이제 그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뭐 안전성과 관련한 혹은 시험이나 표준 기준이나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할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용기에 대한 플라스틱 특히 용기에 대한 이, 이 부분이 있습니다. 녹색 제품 평가 플라스틱 제품이라는 이제 GB 그 표준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들어가 보시면 좀 자세하게 아실 수 있고 플라스틱 제품 녹색 평가 필수 요건이랑 평가 방법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화장품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그, 그 녹색 제품 포장재로 평가를 받으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 안전성이나 안정성에 대해서 같이 그 만족을 할 수 있으면은 상당히 뭐 친환경 용기다. 중국에서 어쨌든 인정받은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생분해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이렇게 정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2030년에 탄소 배출량이 이제 정점에 도달하기 전에 어떻게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냐. 근데 이 부분은 좀 원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2022년도에 여기 이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음용 빨대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 분해 성능이나 표기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음용 빨대는 별도로 GB가 있고 생분해성 플라스틱과 관련한 또 GB가 따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화장품 용기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화장품 포장재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굉장히 복합 포장이고 그래서 현재는 이제 뭐, 그 국가 표준 기술 사양을 준수를 해야 되는데, 친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안전기술과 관련된 포장재는 안전해야 된다. 화학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어, 포커스를 두고 있고요. 관련해서 포장재, 뭐, 친환경, 뭐 재활용 포장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덜 연구가 돼 있고 2010년대 중반부터 뭐 일본 쪽이랑 같이 해가지고 화장품 포장재에 대한 이제 뭐 연구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좀 구체적인 화장품에 대한 규제는 없다. 그래서 화장품 포장재에 대한 감독 체계는 아마 향후에 좀 할 것이다. 좀 강화할 것이다라고 보고요.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내는 이제 우수 사례들 혹은 이제 친환경 포장재 제조사들도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코스모팩스라 그래서 Frosted Glass Jars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유리병을 쓰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유리병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재활용하기가 좀 용이하다. 이것도 이제 불투명 유리병이냐, 뭐 녹색이냐, 뭐 색깔에 따라서 또 그 재활용이 잘 되는 부분,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대나무를 써가지고, 이 부분은 뭐 친환경으로 만들었다. 물론 안쪽에 이렇게 다른 이제 또 플라스틱을 덧대가지고 씁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겉에나 이런 뚜껑이나 이런 부분을 모두 다 플라스틱으로 쓰는 것보다는 더 뭐 친환경적이다. 뭐 물론 실제로도 플라스틱을 덜 쓰는 건 맞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네, 이 부분은 이제 생분해성 플라스틱 소재를 FDA 인증을 받았다. 바이오디그레이더블로 받았다. 그래서 이제 PLA랑 피벳, 그다음 콘 이렇게 콘 스타치가 되겠죠. 그래서 아마 옥수수 녹말 가지고 아마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로레알 같은 경우도 알리바바랑 아예 직접적으로 협력을 해가지고 친환경 이제 뭐 이런 뭐 포장이나 네, 그런 포장재 사용 이런 부분을 같이 증진할 수 있는 이제 뭐 이니시에티브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랴오닝 쿤제라는 데는 생분해성 이제 포장지 특히 이제 여기는 식품 쪽을 많이 하는 곳이긴 한데 아마 이런 부분들 기술을 가지고 화장품 쪽도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보는 것으로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소재가 굉장히 뭐 자연 친화적인 부분들이라는 것을 보실 수 있겠죠. 물론 화장품 기술이랑은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생분해성 PLA 뭐 용기나 이런 뭐 사탕수수를 이용한 사탕수수 펄프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그래서 HCP 에코라는 이제 물질 자재를 활용을 해가지고 바이오 소재를 계속 만들고 있고 이 화장품 패키징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고요. 바이오 패키징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PCR 패키징이라고 아예 이런 라인을 만들어가지고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이런 패키징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이제 에코 우드라 그래가지고 이런 나무를 가진 부분을 가공을 해서 만드는 이제 패키징도 있습니다. 일이라는 이제 우유 팩인데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뭐 친환경 식품 소재긴 합니다만 상당히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세라믹 시리즈로 이게 에코 프렌들리 하다라고는 합니다만은 아시다시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향후에 이제 재활용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수거를 어떻게 다시 할 거냐, 혹은 이거를 가지고 내부 어떤 리필 패키징이나 이런 부분, 리필 제품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끼워 넣어가지고 또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또 논의가 또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는 이제 친환경, 이제 식품 소재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100% PP로 이제 친환경 식품 소재를 만들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펄프나 뭐 옥수수 전분이나 이런 부분, PLA 이런 거 굉장히 많이 갖다 쓰고 있는데, 그리고 YSY라는 것도 PP나 PE, 그다음 P나 ABL 뭐 이런 PCR, 사탕수수 이런 거를 합쳐가지고 쓰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시면은 중국에서도 아직 이렇게 뭐 아주 적극적으로 제품화가 돼가지고 판매가 되고 있다기보다는 이런 거를 어쨌든 용기를 만드는 제조 시설이나 제조 기술들은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있다. 예, 중국 내 제품들을 많이 생분해성 포장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냥 그 외 국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 뭐 스웨덴, 프랑스, 인도, 뉴질랜드, 태국, 벨라루스, 아랍에미리트, 베트남 뭐 이렇게 어쨌든 국가별로 다 플라스틱 관련 이제 플라스틱 화장품 관련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중국과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뭐 일부는 이제 화장품에도 적용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 뭐 인도네시아, 페루, 일본까지 어,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플라스틱 그 용기와 관련한 규정을 내놓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후에 Q&A 혹시 하실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중국 발제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혹시 손성민 대표님께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제가 그 공통 질문을 좀 취합받았어가지고 만약에 필요하시면은 간단하게 뭐 설명드려도 될 것 같고요. 대표님 혹시 그럼 공통 질문 드린 거 답변 가능하신 부분 네네. 있으시면 좀 뭐 네. 한두 개 정도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 플라스틱 그 화장품 용기 의무 기재사항 관련해서 분리배출 표시 같은 경우는 그 이미 2018년부터 있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계속 아마 좀 그 개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 부분은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 화장품 용기에 사용할 수 없는 재질이 있냐라고 말씀 주셨는데, 현재로서는 중국은 뭐 구체적으로 플라스틱 화장품 용기에 뭐 PVC나 이런 걸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이거를 사용하면서 인체와 관련된 어떤 문제나 안전성 문제나 안정성 문제나 이런 부분들의 이슈가 없느냐를 조금 더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EPR 제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25년에 전체적으로 시행을 이미 예정을 하고 있고요. 조금 뭐 더 늦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역에 따라서 2026년 정도, 5년, 6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친환경 화장품 용기 인증 제도는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녹색 제품 평가, 플라스틱 제품 이제 그, 그 GB에 따라 가지고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고요. PCR 용기, 그러니까 재활용 그 포장재에 대한 활성화 현황은 뭐 현재로서 뭐 구체적으로 나온 통계는 없습니다만은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그 의무화가 안 됐기 때문에 사용에 대해서는 이제 대중화가 되지는 않은 상황이고
2025년 전후로 어쨌든 EPR 제도 시행하면서 좀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친환경 용기 사용했을 때 이점은 뭐냐라 그랬을 때, 뭐, 물론 이제 마케팅 이점도 있고, 향후에 이제 EPR 제도 시행할 때 도움이 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최근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EU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어, 수입 제품에 대한 이제 탄소 라벨링에 대한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이 부분 시작하는데 아직 화장품 쪽은 포함이 안 돼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만약에 화장품 쪽에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또 친환경 용기를 사용할 경우에 조금 이익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용 물티슈 재질, 페트 재질이나 규제 동향,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 발생이나 의무 규정에 대한 검사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 방법이나 이런 규제 동향은 없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내용물 처방에 대한 금지 규정만 운영하고 있다. 이 정도로만 간단하게 예, 다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대변인 답변 감사드립니다.